주말에 자진 사퇴를 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SNS에 현대판 파형을 당했다, 마녀 상황을 당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려서 후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 메시지 좀 탐색 살펴보시죠.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에 SNS에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려서 이게 더 큰 논란입니다. 마녀 사냥에 희생됐다. 현대판 화형을 당한 것 같다. 언론의 마녀 사냥을 보면 내가 주범이 돼 있었다. 나는 단연코 진범도 공모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굳이 사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의한 것이다. 글쎄요. 마녀 사냥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적폐를 청산해야 진짜 민주사회다.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현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마녀 사냥을 당했다. 적폐, 마녀 사냥, 저 이 단어가요. 지금 김지인 앵커가 자진 사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가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간이 말씀드리면 100% 자진해서 내가 정말 그래, 네 자리는 아직은 내가 어울린 자리가 아니구냐라는 생각으로 사퇴한 게 아니고 자진 사퇴가 아니다. 여론이 밀려서 내지는 또 다른 어떤 조금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어느 곳에서 이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의사와 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본인은 나는 화형을 당했다, 마녀 사냥이다, 이거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앞으로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굉장히 온도차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 패턴은 지금 우리가 박경 본부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마한 게 이제 본부장 포함해서 4명이지 않습니까? 벌써 4명이 낙마했어요. 그렇죠. 김기전 전 국가안전보장회 2차장 교수시절 행동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때 허위 혼인 신고 사실 때문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종의 패턴을 보이잖아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사과한다고 얘기하고 언론의 추이를 지켜보는데 언론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밀려서 사퇴하고, 그런데 여기서 항상 청와대가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양새를 아마 세워주는 걸 겁니다. 출구를 마련해주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 근데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 좀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박기영 본부장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왜 내 보호막이 되지 못하느냐, 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몬미 이렇게만 얘기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저거는 우회적인 섭섭함에 폭풍 오열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언론과 여론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청와대를 향한 섭섭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었어요. 저는 좀 청와대가 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달리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박기영 본부장도 민정수석실에서는 황우석 사태의 책임론을 문제 삼아서 반대했지만 결국은 임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의 최종적인 책임이 민정수석실에 있고, 그럼 민정수석이 반대를 했음에도 이 인사가 그대로 강행이 됐다면 그럼 이 강행을 주장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국 수석은 반대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 부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최종적인 그 권한자가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그 시스템에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곁에는 누가 있는가? 이런 의혹을 지금 계속 일각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박기영 본부장의 이제 변명을 좀 보면은 본인이 주범이 아니고 나는 그냥 단지 경솔하게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렸을 뿐인 거다. 그게 문제예요. 예. 경솔하게가 아니라 사실은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득을 보려고 본인이 숟가락 얹은 거잖아요. 예. 그것이 문제라는데 지금 본인에게 그 대중의 질타가 무엇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어요. 예. 마치 나는 황우석 사태를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 책임을 묻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분이 좀 이렇게 이해도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의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바른정당의 이종철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인사 노트에는 유능한 전문가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주변 인맥도만 그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 마음입니다. 이미 정부 부처 곳곳에 포진했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망을 거치지 않는 제2, 제3의 박기영이 걱정될 뿐입니다. 혈연, 지연보다 강한 인연이 문재인 정부의 꽃처럼 만개하고 있습니다. 여당,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익명을 저희에게 요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을 발탁한 것 때문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은 성골, 그리고 노무현 정부 관료 출신은 지인골, 대선 캠프 출신은 육두품인데 조대엽은 바로 육두품이라서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한 여권 인사는요, 역시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단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조국 수석도 위에서 내려온 명단은 거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적절한 인사라면 목을 걸고 아니오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문제다. 이 여권 인사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목을 걸고 아니오시다라고 얘기를 못한다. 그건 대통령을 잘 보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지명한 뒤에 논란이 일면 당사자가 알아서 물러나라. 청와대가 손에 직접 피를 안 묻히면서 문제 인사를 자진 사퇴시키는 무책임한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예, 사실은요, 아까 제일 처음에 박기영 본부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계속 제2의 탁현민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탁현민보다는 못한 분이 된 거죠. 탁현민 씨는 지금도 버티고 있고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박기영 본부장은 이제 그만두고 나간 건데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사퇴 결정이 나기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가 박기영 본부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기영 본부장이 스스로 사퇴를 했던 내용을 보면 사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SNS에 마녀 사냥으로 화형을 당했다는 자기의 심경을 토로한 걸 보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는 그 전날이죠. 목요일날까지도 기자간담회로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분입니다. 사퇴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후에 사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정말 마녀 사장이고 화형이라고 하는 억울한 상태에 자기 마음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분명히 사퇴 압박을 받은 거죠. 그게 청와대인지 여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사퇴 압박이랑 있었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정말 목요일까지도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던 분인데 금요일날 사퇴했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바꿔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퇴를 했다고 한다면 저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저런 글을 쓰고 그 전날은 열심히 일해달라고 했다고 했다면 저 둘 사이에는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던가 아니면 박기영 본부장의 처신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고요. 저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자기 주위에서 인재풀을 너무 협소하게 갖고 계신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청와대 같이 있었던 사람들, 노무현 정부 일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캠프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정도로만 일단 1차적인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 영역에 그 전문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일단 배제하고 보니까 인재풀이 너무 작은 거죠. 진골, 성골, 육두품 위주로. 그렇습니다. 인재풀이 작으니까 그 제한된 풀을 내서 사람을 뽑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생기면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걸을 수 없는 것은 또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밑에서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탁현민 아닙니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여당의 여가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계속 하실 때 그런 제한된 인재풀 내에서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신뢰와 애정 있는 사람을 계속 끝까지 챙겨 가실 것인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결국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게 1차적인 원인 제공이 참모들에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특히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게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민정수석으로서 사실은 가장 많은 잘못을 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많이 했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대통령의 눈과 귀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에 많이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못 봤을 수 있어요. 이 박기영 본부장의 인사에 뭐가 잘못됐는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워낙 바쁘니까. 그러면 옆에서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드려야 부담을 더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한 지가 100일이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먼저 하신 말씀 중에서는 인사 추천제,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해서 이기 왔다. 그걸 좀 하루빨리 지금부터 실현할 필요가 있고요.